선거구 획정위원회 지역구 의원수 결정 유보에 대해 농어촌 의원들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10월의 첫 주말이자 개천 전인 오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화재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긴급 신고 전화 122가 허술합니다. 긴급 전화 통합을 앞두고 보수 계획도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많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개천절 휴일이자 10월의 첫 주말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맞는 휴일 표정을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물건들 속에 이리저리 살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벼룩시장에 나온 시민들이 보물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이며 각종 의류, 아이들 장난감까지 다양한 품목의 물건들이 거래됩니다. 여수시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 벼룩시장은 이제 주말 인기 장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애들하고 이제 저희가 사기만 했었거든요. 뭘 팔지는 않고. 근데 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부시도록 맑은 가을 날씨는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기도 안성맞춤입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강진군 가우도에서 가족 동반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낚시공원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50개 팀이 참여해 저마다 낚시 실력을 뽐냈습니다. 1등하면 좋겠는데 1등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가족끼리 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무등산의 지왕봉과 인왕봉이 등산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가을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무등산 정상이 고개를 내밀면 일렁이는 억새 물결 사이로 울긋불긋 등산객들이 줄지어 정상에 오릅니다. 항상 무등산을 오를 때만 느끼는 것이 가슴이 설레고 벅차고 이게 무등산이 강주에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것이 감사하죠.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전쟁과 여순 사건 등 격동의 현대사를 살다가 순교한 손 목사의 자기 희생 정신을 조명했습니다. 단순한 목회자가 아닌 나환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 한 의인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화해, 비폭력에 의한 원수사랑까지 포함해서죠.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롤모델이 될 수 있고요. 10월의 첫 휴일,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펼쳐진 다양한 행사가 지역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지역구 의원수 결정 유보에 대해 농어촌 의원들은 여야 각 당의 입장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 내용 중 인구 편차는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아 앞으로 의석수와 관련해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수도권 의원수는 증가하는 반면 호남권에서는 최대 3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화순의 한 창고에서 난 불로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화순군 동면의 한 건강식품 제조회사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6시간이 소요됐고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평읍의 한 양계장 관리동에서도 오늘 오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동안 계속된 불로 2층 사무실 등이 불타 4,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오늘 43살 김모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밤 해남군 황산면의 조립식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 43살 이모 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한 김 씨는 방화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순천경찰서 49살 신모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오늘 밤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경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양 긴급신고 122. 인지도가 낮은 데다 갖가지 혼선을 빚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긴급 전화가 통합됩니다. 아직은 운영하고 있는데 일초를 다투는 해상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신고 전화치곤 황당할 만큼 허술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목포 해양대 실습선 선장은 배에서 학생이 사라지자 해양 긴급신고 12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곳은 완도 해경. 1분가량 통화를 하다 관할인 목포 해경으로 전화를 넘겼습니다. 완도 원투투로 전화가 걸려와서 바로 우리 관내가 아니라 목포 관내니까 연결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목포 외달도 인근 해상. 10km 앞에 목포 해양경비 안전서를 두고 70km 이상 떨어진 완도 해양경비 안전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지만 해경과 122 시스템 업체 측은 해상의 통신 환경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며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남청 동안 통화 중일 때 인접서로 가는 겁니다. 기지국이니까 약간 그 오차가 있어요. 바닷가 쪽에는요. 그 신호 자체가 일단 우리는 감지가 돼서 받아진 거기 때문에. 긴급 해양신고 122는 해양경찰청이 지난 2007년 해상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개통했습니다. 개통 이후 5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신고조차 엉뚱한 지역으로 연결되면서 골든타임이 될지 모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차례로 이주를 한 이후 공기업 취업을 꿈꾸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자동화설비고등학교 3학년인 한승빈 군은 1년 전에 한국수력원자력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마이스터고라는 장점을 살려 학교 성적을 관리하고 관련 자격증도 착실히 따둔 덕분입니다. 미리 진로가 결정돼 있으니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3회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졸업생 4명 가운데 1명이 공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인데 영남권 일부 공기업들이 지역 인재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0.1점에서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임하게 됩니다. 반면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기업들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다 보니 광주 전남 특성화 고교 졸업생들은 지역 인재 우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균형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대졸자로 한정돼 있다 보니 고교 졸업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 여건이 취약하면서도 우리 지역 인재들이 커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효과를 높이고 특성화고 육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률 보완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이 29일간의 전시를 마치고 오늘 폐막됐습니다. 한평정원 디자인전은 작가부 10팀과 학생부, 일반부 등 모두 60개 팀의 정원 작품을 지난달 5일부터 전시했으며 지금까지 5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이번 디자인전에서 김영동의 아지트 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박아람 작가의 숲사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최근 3년간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법인 택시의 사망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통안전예보지수에 따르면 법인 택시는 2.21, 렌터카 1.49, 화물 1.31, 전세버스 0.91, 버스 0.89, 개인 택시 0.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운행하는 버스 가운데 9년 이상 11년 이하 노후버스 비율이 2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장거리와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전남의 시외버스 노후화율은 11%로
3%인 시내버스, 6.7%인 전세버스보다 높았습니다. 또 전남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형태는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격일제 근무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수경찰서는 이번 달부터 집회와 시위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표시해주는 소음 관리 차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경찰서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된 이번 소음 관리 차량은 차량 천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법적 고음 기준과 집회 현장의 소음 측정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산악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접수된 산악 사고는 지난 2012년 336건, 2013년 470건, 2014년 497건으로 최근 3년간 4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악사고로 구조된 인원도 309명에서 504명으로 63%나 급증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전남 지역 마을 공동화 현상이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505개보다 64% 증가했습니다.